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이탈리아의 어떤 정치 형태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네. 자세하게. 근데 지금 뉴스가 막 나오고 있는 건 그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하는 오성운동, 그리고 극우 정당이라고 불리는 북부동맹이 연정을 깼다. 네. 붕괴했다. 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네. 이탈리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토리노와 리옹 사이에 네. 고속철도를 연결한다. 270km 구간. 네. 그 중에 57.5km는 터널까지 뚫어야 돼요. 대박. 그러니까 이 환경 파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찬반 그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탈리아에서 북부 동맹은 이 계획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찬성하겠죠. 찬성.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실리가 자기네들이 있을 테니까 확실하게. 네. 그러면 남쪽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 네. 오성운동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 반대. 맞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 왜냐하면 오성운동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네. 힌트를 살짝 드렸어요. 환경에 더 집착을 하고 민감을 한다. 네네네네. 그 자체는 좋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 그 아까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그 오랜 어떤 그 문제가 북부와 남부 사이에서의 그 경제적 격차 그래서 서로 간에 그거로 인한 문제가 커요. 북부는 우리가 세금 내서 왜 남쪽을 내게 살려? 나 독립할래. 실제로 실제 독립운동 예. 움직임이 있죠. 맞아요. 독립해버린다. 그 남쪽은 배가 아프죠. 네. 저것들만 잘 살고 우리 그래서 그 오성운동이 지지를 받고 있는 남쪽 이탈리아의 경우는 그 터널 뚫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해요. 배 아파서. 그렇죠. 이제 속은 배 아픈 거고 네. 겉은 환경 문제. 그렇죠. 근데 북부는 찬성을 하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이익이 클 그렇죠. 테니까. 예. 이게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포퓰리즘 남부의 지지를 받는 그 오성운동은 물론이고 네. 북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부 동맹 자체가 뭐예요? 북부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저 국가 단위의 정치에서 철저한 건 이기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뭐예요? 이건 민주주의보다는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언론에서 보면은 오성운동을 포퓰리스트 정당이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북부동맹도 보통 북부동맹은 극우 정당이다. 극우 정당인데 동시에 포퓰리스트 정당이고 예. 밑에 있는 오성운동은 극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좌파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새로운 형태의 족보 없는 정당이. 아니 이럴 거면 진짜 제각기 갈 길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만큼 네. 정치력이 전혀 안 맞아요. 정치력이 뭐 지금 뭐 전혀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뭐 총리든 앞서 말씀하셨던 그 의원 내각제에서의 총리든 네. 그 상원 하원이든 각각 뭔가 그 타협할 만한 그런 인물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러지도 못했나 보죠. 그렇죠.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쪽을 대표하는 그리고 극우 정당 성향의 네, 그 북부동맹. 북부동맹. 그다음에 족보는 없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 포퓰리스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부를 대표하는 그 오성운동 이 두 정당이 연정을 한다. 그러니까는 정책적으로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자신들이 이제 대변하는 이익을 네. 대변하는 그 네. 지역주의 이것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산술적인 네. 여기 더하기 여기 하면 커지니까는 그냥 그 연정이 이제 되는 것이죠.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접점이 있어가지고 뭐 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되니까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이제 깨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깨지는 게 확실하고. 네. 근데 이제 이탈리아 총선이 지난해에 있었거든요. 지난해에 1등이 그 오성운동.
2등이 민주당. 네. 이탈리아 민주당은 약간 중도 진보 성향의 정당이에요. 그다음 3등이 북부 동맹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연정을 그러니까 절대 과반이 없을 때 연정을 먼저 주도적으로 꾸릴 수 있는 장악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제1당한테 오성운동에게 주어졌었고. 그래서 네. 오성운동이 그럼 찾아야 돼. 자기 파트너를 누구랑 할까? 민주당이랑 할까? 2위인 아니면 3등인 북부 동맹이랑 할까? 거기랑 할까? 네. 어쨌든 간에 과반은 넘어야 되니까. 네. 근데 둘 다 해도 과반은 당연히 넘죠. 네. 그래서 이제 북부 동맹하고 이제 손을 잡고 저 연정을 꾸렸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파탄이 나면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총선을 다시 해. 네. 아니면은 총선 다시 하지 않으려면은 오성운동이 다른 파트너를 잡아야 돼요. 네. 근데 다른 파트너는 이제 힘들고 결국은 민주당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민주당하고 연정을 위한 합의에 이제 협의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잘 된다면은 새로운 연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상 뭐랄까요, 정책적으로 네. 유사성을 찾는다면은 북부 동맹보다는 차라리 민주당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애초에 왜 민주당을 선택 안 하고 북부 동맹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이제 이탈리아 좀 더 이렇게 역사 뒤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탈리아 했을 때 좀 긍정적인 단어 중에 깨끗한 손이라고 있죠. 깨끗한 손.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네. 깨끗한 손. 이게 90년대 초반에 93년일 거예요. 네. 이탈리아의 남부 지방에서 디피에트로라고 하는 안토니오 디피에트로라고 하는 검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그 조그마한 어떤 그 노인 복지센터 양로원 같은 거기에서 네. 돈을 받고 이 청소업자들과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뇌물을 받으면서 이익을 챙겼다 이런 게 접수가 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 조사했던 검사가 바로 디피에트로 네, 네. 검사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뭐 양로원에서 무슨 비리가 있었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파고 팔수록 점점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파다 보니까는 국민들도 점점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끝에 뭐가 있었나요? 그 끝에 이탈리아 전체가 다 했던 이탈리아의 모든 정당을 떠나서 이쪽 정당 저쪽 정당 할 거 없이 전부 다 네. 이탈리아가 이제 원래 그 이탈리아 정치가요.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 네, 네. 이게 이제 그 보수 계열이죠. 그다음에 3인당 진보 계열의 이 두 정당이 사실상 그 양당 체제를 이끌어 왔어요. 네. 주로 이제 기민당이 그 집권당이죠. 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3인당과 같이 손을 잡고 연정을 하고 주로 이제 그 시스템이었고 네. 어쩌다가 이제 3인당이 이 제1당이 되기도 하고 그건 어쩌다가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기민당이 잡았었어요. 그렇죠. 보수 쪽이. 네네. 이 체제가 이제 계속 사실 이탈리아 정치를 이제 유지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디피에트로 검사에 네네. 의해서 그 조사된 그 사건 네. 거기에서 다 막 파보니까 이 두 정당의 거물급 인사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완전히 이탈리아가 이제 부패 속에 이제 찌들어 있었던 것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당시에 거기까지는 몰랐죠. 그러면서 이 디피에트로 검사가 거기까지 이제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그 지지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완전 스타 검사였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 검사도 압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마피아로부터 협박도 받고 실제로 같이 일하던 검사 하나는 살해당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했죠. 워낙 국민들의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이참에 다 엎어버려 국민들의 이제 지지였죠. 그러면서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은 네. 그 기민당과 네. 3인당이 붕괴돼 버렸어요. 완전히. 이 사건으로. 네, 이 사건으로 다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완전히 그 기존 정치에 대해서 혐오,
완전히 와 다 썩었구나. 어허. 다 없애버려. 왜 근데 지금 자꾸 저는 우리의 지금 현 상태랑 같이 이야기를 맞물려서 듣게 되는지. 예. 예. 우리나라 관련해서도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되면서 이탈리아의 그 정치 체제가 완전히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어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요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요. 제가 과거에 지난해였나 언제 네. 한번 했었는데 우리 방송을 들으시던 네네. 치과 의사분 한 분이 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의 제기를 한번 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특별히 거기에 답을 드리지 않았는데 네. 요 기회에 혹시 아직 듣고 계신다면 좋아요. 답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는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말씀이 맞아요. 네. 제가 무슨 말이었냐면은 예. 그때 시리아 얘기를 하면서 시리아였는지 아프가니스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존 체제가 악이에요. 악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악을 제거하니까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그 자리에 더 악이 그러니까 차악을 제거했더니 네, 최악이 왔어. 최악이 등장한 거. 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탈리아가 이제 딱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이제 아까 치과하고 관련이 됐냐면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인데 그 치석 제거를 했어요. 네. 치석 제거를 했는데 치석 제거를 하면은 거기가 약간 이제 공간이 생길 수 공간이 있잖아요. 생기죠. 치석이 있던 공간. 네. 그럼 그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치석이 이제 차악이라면은 그 차악이 나간 자리에 최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음식물을 제대로 이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안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 잇몸과 제 이빨이 이제 더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이 이제 오해를 하신 건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치석을 제거한 다음에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요지가 그거였는데 그 청취하신 치과 의사님께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치석은 제거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 또 무슨 소리?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오해였다. 그 말씀을 이사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근데 여기서 요점은 그러니까. 악이라고 해서 이걸 완전히 드러낸 상황인데 그 악을 대체하는 그 과정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그렇죠. 기존의 악보다 더 심각한 악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 체제가 붕괴됐을 때 그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존 체제를 이제 대체한다는 것이 뭔가 악이 있으니까는 이제 대체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자체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는 붕괴되기 무서우니까 그냥 놔둬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그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우리가 4.19 했더니 바로 5.16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혼란을 틈타가지고 바로 이제 또 더한 아니면 더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이런 게 등장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 저에 대해서 좀 그 잘 아시는 분은 누가 어디서 댓글이 있었나? 치아는 괜찮으세요? 이렇게 댓글. 제가 치통이 심하다는 말씀을 언젠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만간 뽑으려고 그래요. 무서워요. 치과는 왠지 모르게. 무서워요. 근데 제가 그때 몇 년을 미루고 안 갔더니 그 몇몇 분이 저를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치과까지 끌고 가셔서 저랑 수업 받는 분들. 여기에서의 교훈. 악은 뿌리 뽑되 그 사후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피처링 치과 진료와 함께. 그렇죠. 그래서 이탈리아 이야기.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김인당과 삼인당이 다 무너져 버리는. 다 붕괴되면서 그 빈자리를 누가 들어왔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우리 베시 아저씨 베를루스코니가 들어온 거예요. 베를루스코니가 이탈리아 정치로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 이름은 저 왜 이렇게 익숙하죠? 베를루스코니? 네. 워낙 그 이후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기존 체제 붕괴 이후로 이탈리아 정계를 주름잡았던 인물이니까 베를루스코니는 원래 워낙에 이제 거부예요. 네. 돈이 어마어마 그리고 돈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그 미디어 그러니까는 그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정계로 들어온 것이죠. 네. 내가 하겠다. 네. 근데 그 당시 이탈리아 국민들이 제가 그때 프랑스에 있었는데 저 인터뷰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 어느 한 인터뷰가 인상에 되게 남아요. 하나 이탈리아 국민이 뭐라 그러냐면은 베를루스코니는 돈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적어도 돈 받아 먹으려고 그짓거리는 안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베를루스코니를 차라리 뽑아야 된다. 옛날에 MB가 대통령이 되실 때도 맞아요. 그런 이유로 맞아요. 투표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봤어요. 맞아요. MB는 돈이 많으니까 돈 받아 먹으려고 그런 짓은 안 할 거 아니냐. 똑같아요.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때도 딱 그랬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렇게 된 이제 배경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그러면 차악을 아까 그런 걸 놔뒀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우리 제 말씀은 네,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치석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죠. 치석 제거하고 어허. 그다음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치석 제거 가만 놔. 근데 너무 저 디스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를 근데 아니 근데 굉장히 쏙 들어와요. 그죠. 이해는 쏙 되죠. 예, 이해는 쏙 됩니다. 네. 예. 저는 관리 잘해요. 아, 하는데 네, 네. 그때 잘못 뭐가 됐었나 봐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근데 악이라고 딱 규정을 하셨는데 일단 어떤 불합리하고 불공정해 보이는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다 싸그리 없애고 났을 때에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되면 그것보다 악이라고 하는 건 더 디테일을 갖고 혹은 네. 더 집요하게 다른 방면으로 맞아요. 이렇게 좀 퍼질 것 같은 그런 그게 생각이 굉장한 들긴 들어요. 역사의 교훈이에요. 아 그렇네요.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랬어요. 프랑스 혁명이 나오고 나서 그 좋아요. 그건 좋잖아요. 앙시엥 레짐이라고 말하는 거 구체제를 다 이제 그 없앴어요. 전복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한참의 그 혼란이 오면서 그 나폴레옹 황제라는 오히려 황제가 등장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항상 모든 역사 아까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흔히들 저기 서아시아에 악을 제거한다. 오케이. 그건 좋아요. 그런데 제거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 대책이 없으면은 네. 훨씬 더 심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의 교훈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탈리아가 이제 그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90년대부터 네. 그 베를루스코니라는 어찌 보면은 그 약간 돈 많은 괴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차지해서 네. 그게 계속해서 악영향을 이제까지 그렇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는 국민들 이탈리아 국민들은 베를루스코니 너마저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마저는 또 이탈리아 사람들의 또 브루투스 너마저부터 그거니까. 시작해서 네. 그래서 비슷하다. 베시랑 브루스 어쨌든 네. 그 오늘 아재 개그 충만하신데요, 예. 선생님. 그 베를루스코니가 그렇게 되면서 베를루스코니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물러났다가 다시 왔다가 하여간 베를루스코니의 어떤 이 사람도 저기에 죽지 않는 새 뭐라 그래요? 불사조요. 불사조. 예, 불사조라. 네. 이 사람도 불사조예요. 피닉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네. 어쨌든 이탈리아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 정치에 대한 혐오. 자, 이제 오성운동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를 아시겠죠? 알겠네요. 그러면서 오성운동이라고 하는 기존 정치 체제를 완전히 그냥 혐오해버리고 그러니까는 무슨 아까 무슨 진보니 보수니 이런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국민들은 그냥 인터넷 공짜 뭐 이렇게 하면 쏙쏙 들어오고 이제는 무슨 정치 용어만 나와도 그냥 나 다 싫어 이렇게 돼버려. 이게 이제 그 이탈리아의 지금까지 쌓여온 부패와 네. 그다음에 뒤에서의 밀실 정치, 그다음에 정계와 마피아 간의 밀착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낸 그 폐해라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런 그 포퓰리스트 정당이 나와가지고 이탈리아를 집권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붕괴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우리가 국제 뉴스를 다루는 게 굳이 우리나라 문제랑 결부시키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누누이 하고 계시지만 네. 자꾸 저는 이제 또 우리 정치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퓰리즘 정당과 어쨌든 극우 정당이라고 불리는 북부 동맹이 지금 서로 어쨌든 연정을 끝내는 그렇죠. 상황, 네. 이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말이 참 그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던 말씀 중에서는 네. 그 악은 이제 뿌리를 뽑아야죠. 근데 악을 뿌리 뽑으면 그 다음에 깨끗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 계속 뽑고 계속 관리를 하고 계속 우리가 정치는 화장실이다. 제가 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그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조금만 방치하면은 굉장히 더러워지는 곳이 이제 화장실이고 정치라는 것이죠. 너무 더러워지면 그 다음부터 쳐다도 보기 싫어지죠. 그렇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정치는 화장실이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이탈리아다. 그러니까 건강한 시민들이 사실은 정치 혐오증에 빠지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치가 있으니까. 네. 당신들의 기준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정치 혐오증에 빠져버리는 그 순간 건강한 시민들이 자신의 주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잘 안 내게 되고 네. 못 내게 되고 네. 나머지 이상한 사람들만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 공간이 네. 순식간에 또 다른 악으로 혹은 더한 악으로 채워질 공사는 아주 클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음. 깨끗한 어떤 그 사생활 네. 그리고 뭐 그 건전한 정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 좋죠.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런데 그게 이 국민들이 추구해야 될 어떤 방향 이상 어떤 추구하는 지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까지 붕괴시킬 만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정치에서 중요한 것인지는 우리가 이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도 네. 또한 그 중요한 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세계 요즘 그 유럽의 이탈리아가 연정이 붕괴가 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많다고 했는데 그걸 좀 과거부터 해서 차근차근 좀 잘 짚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치과 검진 꾸준히 잘 받으시고요. 네. 곧 뽑을 겁니다. 네, 선생님의 일은 소중하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